사회는 이제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이제 성장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속도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각자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그 사정에 따라 이유가 다 다르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자유의 목적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자아 성찰에 이제 목적을 두죠. 깨달음의 목적을 둔다라는 거죠. 제가 그 강의 시간에도 이제 포럼 때도 얘기했고, 다른 이제 외부 강의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먼저 안정화시켜 놓은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본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개개인의 그 기운이 그 빠르게 성장하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따라가 줘야지 되는데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자기의 그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외부 환경까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웰빙해서 이제 먹는 그 식단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힐링이 이제 완전히 정착화돼 있고 그 힐링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그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힐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명상이나 요가나 뭐 단전 호흡이나 아니면 뭐 마음 공부, 뭐 마음 수행 아니면 뭐 이렇게 또 그 자기 그 성찰이나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르게 또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그 명상을 하면 좋고, 단전호흡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요가를 하면 좋고, 요즘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 일상에서 하나의 그 이제 트렌드 쪽으로 이제 패턴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식단도 건강 식단을 짜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인생을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따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따로 둬서 이렇게 그걸 다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장 좋은 게 운동이고 명상이고 요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죠. 힐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독명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뭐 명상을 한다거나 뭐 단전호흡을 한다거나 뭔가 다른 뭐 마음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아 성찰이나 뭐 이런 거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게 다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일상이 욕심으로 가느냐 원심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욕심으로 가게 되면 욕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욕심의 크기가 클수록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나는 해소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취미 활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일상을 욕심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것이 필요로 하고 요가라는 것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내가 일상이 그 원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따로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뭐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원심이라고 하는 거는 원심 자체가 그 명상을 하는 효과 이상으로 발휘가 되고 단전호흡을 하는 그 효과를 그 이상으로 발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심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내가 명상이라도 하고 단전호흡이라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심으로 쭉 간다라고 하는 거는 원심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 단전호흡이나 명상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수들은 명상을 하지만 고수들은 원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원심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그 전기와 원기가 발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이 커지기 때문에 따로 내가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나의 그 힐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자체가 힐링이기 때문에 그 원심으로 인해서 정신과 육체가 바란스가 맞고 맑고 깨끗해져서 따로 명상이든 요가든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욕심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명상이든 단전호흡이든 뭐 마음 공부든 해본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 이미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위안 삼아 해소를 한다라는 것뿐이지 이미 스트레스는 내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정신과 육체에 병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그 욕심에 의해서 화가 난다.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도 병이 오고 화를 참는 사람도 병이 온다라 그랬죠.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심혈관 계통에서 이제 병이 오는 거고 화를 참게 되면은 그 화를 참음으로 해서 화를 안 낸다고 해서 병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화를 참았기 때문에 그 화를 참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암으로 발전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것도 병이 오고 화를 참는 것도 병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화 자체를 없애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화가 난 것이지 그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를 없애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화는 계속 낼 수밖에 없고 화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참아도 병이 오고 화를 내도 병이 오는 그러한 이치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해서 그 스트레스 그 근본적인 그 질병이 나한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상태고 해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위안을 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욕심으로 가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원심으로 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심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나는 욕심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해소해 본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의미 없는 그 무정한 세월을 보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좋은 데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못도 가고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나름대로 그거를 좀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내가 나의 욕심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욕심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상황이라도 그거는 스트레스 작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나 뭐 요가나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번에 내가 이게 어디 건강차 어디 좋은데 갔다 왔다. 뭐 마음 공부를 하고 왔다. 아니면 뭐 수행을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 속에서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가 그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여행을 어디를 갔다 오니까 좋더라.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다라는 그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지만 그거를 알아차리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욕심이 많은 사람하고 내가 옆에 있게 되면 나는 나의 기운이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원심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고 욕심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도 거리를 좀 두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감흥에 의해서 같은 사람이 같은 것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게 원심으로 가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욕심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기준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은 기운을 쓰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그 인생을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원심으로 가야지 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원심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내가 그래도 좀 더 원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욕심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옆에 있게 되면 나도 그 욕심에 젖어서 욕심이 생기는 거고 원심으로 가고 있는 사람 내가 옆에 가게 되면 나 또한 원심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심이라는 거는 그 명상이나 그 요가나 마음 공부의 그 윗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으로 가는 사람은 따로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뭐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뭐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분을 보셨는데 한 10년 전인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그 지리산에서 그 명상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리산에서 자기를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 사서삼경을 20년 동안 공부하면서 명상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찾지를 못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20년 동안 수행을 하고 20년 동안 명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서삼경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욕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20년을 공부를 한들 30년을 공부를 한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20년 동안 공부했다 30년 동안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연락이 와서 이렇게 통화는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환경이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씩 도와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정한 세월을 오래 지내다 보니까는 자기가 지금 현재 자립을 하려고 해도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립을 하면은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하지만 20년 넘게 무정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져 가지고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원심으로 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욕심으로 가든 원심으로 가든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가, 그거 원심으로서 어떻게 가야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원심으로 가는 거는 사실 수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수행을 한다, 저는 수행자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마치 그냥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과거 시대에서는 산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산에서 지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가 원심으로 그냥 수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더 명상의 윗단계로 올라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심이라는 작동 원리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으로 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지,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대부분 산에서 20년 명상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일상에서 이제 생활을 하려 보면 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떨어진 정신세계에서 와서 여기 일상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융화관계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산속에서 오랫동안 명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했을까? 그것이 다 욕심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일으키는가?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고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들어간 상태에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욕심이 들어가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원래.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아무리 자기가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산속에서 몇십 년 공부를 하고 내려왔다, 그래서 마치 도인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매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도 맨 처음에는 자기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알려주고 이제 공부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운이 빠지게 되니까는 이제 일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지금은 남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상 따로, 단전호흡 따로, 마음 공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으로 가게 되면은 그 공부, 그 명상의 경지 그 이상으로 그 원심이라는 것은 명상의 윗단계에 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나름대로 원심으로 쭉 가다가 보면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고, 자기가 말고자 하면은 만다라는 그 결정권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결정권자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내가 안에서 못하는 것이지, 그때는 내가 원하는 거를 뭐든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원심을 잃지 않고 원심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심으로 하수들은 원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나고 탐욕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앙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어렵다라는 걸 명심을 하고, 꾸준히 그 원심으로 그렇게 자기가 간다라는 그 원심을 깨달아야지 돼요. 원심을 깨달았다라는 거는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원심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깨어 있음으로써 원심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깨어 있지 않으면 원심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정신을 논다 라게 되면 욕심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원심으로서 깨어 있어야지 원심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거고, 내가 이 원심으로 가다가 깨어 있음이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 욕심이 발동이 돼서 거기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는 욕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그 어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고통을 주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